네, 실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수행해왔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트레이닝이 바로 POL이라고 하는 양극화 트레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토마스 토글 박사님의 POL 훈련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저에게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POL이라고 하는 양극화 트레이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 영상,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토마스 토글 박사님은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수행자들은 어떻게 착안해서 훈련을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마스 토글 박사님의 그 POL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POL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라는 그 연구는 아니었고, POL 훈련, 그리고 젖산 역치 훈련, 그리고 HVR이라고 하는 고볼륨 훈련, 그리고 히트라고 하는 고강도 훈련, 이런 4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대조해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이상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했느냐에 대한 비교 논문이었습니다. 그 실험을 진행했던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에서 POL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발휘하였고, 토마스 토글 박사님이 어떻게 양극화 트레이닝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양극화 트레이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양극화, 저강도와 고강도를 나눠서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R이라고 하는 저강도 고볼륨 훈련 프로그램과 히트라고 하는 고강도 저볼륨 훈련 프로그램을 믹스해서 훈련을 진행을 한다. 이것이 POL 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POL 트레이닝의 메인 볼륨은 고볼륨의 저강도 훈련이 좀 메인 볼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들이 가미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HVR의 고볼륨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강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비중이 저강도 지속주 훈련이 차지하고 있고, 히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 훈련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POL이라고 하는 양극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강도 고볼륨의 훈련을 70% 내외, VO2 max 이상의 고강도 훈련 프로그램을 30% 내외로 구성을 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스 토글 박사님은 POL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주의 훈련을 진행을 하였고, 그 9주 동안에 3가지의 섹션을 주기화해서 로테이션화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주 동안의 훈련을 관찰을 해보면 2주 동안은 메인 훈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리커버리 섹션을 진행을 하는 이런 훈련 볼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1주 정도의 메인 훈련 볼륨을 관찰을 해보면, 첫날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VO2 max 이상의 인터벌 트레이닝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저강도 지속주 훈련, 그리고 세 번째 날도 저강도 지속주 훈련,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또 고강도 인터벌 훈련,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같은 경우는 저강도 지속주 훈련. 그래서 총 2번의 고강도 VO2 max 이상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진행을 하고, 4번의 저강도 G2 LSD 지속주 훈련을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고강도 인터벌 지속주 훈련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외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의 저강도 인터벌 훈련 같은 경우는 90분 내외의 지속주 훈련의 볼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차가 되게는 LSD 지속주 훈련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에 고볼륨 지속주 훈련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20분 간격으로 5초의 강력한 인터벌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6회에서 8회 정도
5초 정도의 강력한 인터벌을 가미한 저강도 지속주 훈련을 진행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로테이션을 통해서 1주 정도의 메인 운동 볼륨을 가져가고, 그리고 총 이런 메인 운동 볼륨을 2주 정도 진행을 한 상태에서 1주 정도는 리커버리 섹션을 진행을 하면서 총 3주 정도 주기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훈련 리커버리 섹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훈련 리커버리 섹션 같은 경우는 총 3일 정도 훈련을 진행을 하고, 한 번 정도의 VO2 max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일 정도는 저강도 LSD 지속주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 볼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9주 정도의 훈련 주기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체 데이터들을 관찰하고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자전거를 많이 못하였고, 그리고 코로나를 2번 2차 코로나에 걸리고 대상포진까지 와서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W 중반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바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PO의 양과 트레이닝을 진행하진 않았고, 한 달 정도는 몸 컨디셔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몸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PO의 양과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G2 지속주 훈련 볼륨은 최대한 논스톱을 지향을 하였고, 2시간 정도 LSD의 훈련 볼륨을 지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로라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파워존의 G5 영역의 VO2 max 훈련 트레이닝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운동을 하기 싫을 때는 레이스 트레이닝, 그래서 주이프트 레이스를 이용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로 고강도 훈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3주차에서는 또 리커버리 섹션을 진행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100% 제가 생각했던 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계속 조금 훈련 프로그램이 빗나가는 저강도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될 때 고강도 훈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POL 양과 트레이닝에서는 6일의 훈련 볼륨을 가져가고 있긴 하였지만 5일에서 4일 정도의 훈련 볼륨을 저 같은 경우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D의 저강도 지속주 훈련을 4회 정도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3회, 4회 정도로 LSD 저강도 훈련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적으로 훈련을 마무리한 9주 정도의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불안정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훈련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훈련 데이터들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9주 훈련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 현 상태에서도 다시 그 POL 양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저번에 9주 훈련 프로그램에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훈련 볼륨보다는 좀 더 높은 훈련 볼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토마스 토글 박사님의 PO의 양과 트레이닝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D 훈련 같은 경우도 2시간 지속주 훈련을 최대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내 일정에 맞춰서, 훈련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도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POL 양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과 그리고 긍정적인 데이터들의 비교들도 존재합니다. 토마스 토글 박사님의 비교 연구들을 관찰을 하면 VO2 max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수행자가 9주 정도 훈련을 완료한 수행자가 한 10% 내외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젖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심폐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수치들도 다른 트레이닝 섹션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일으켰다. POL 트레이닝이 퍼포먼스 향상을 일으켰다라고 비교 연구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나 월드 투어 팀들의 훈련 절차들에서도 계속 POL 트레이닝, 그런 고볼륨 트레이닝 같은 경우들을 착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데이터 지표들 그리고 연구 지표들도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되어 있는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잘 착안해서 자기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연구들은 어느 정도 운동 적응자들에 한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도출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토글 박사님의 비교 연구 자체도 엘리트 선수분들,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기준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훈련 데이터들을 관찰하였고, 그리고 사밀러 박사님의 이런 데이터들도 UA 팀들의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훈련 볼륨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걸 그대로 대입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적응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양극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볼륨이 너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훈련 비적응자분들은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들은 제외시키고 HVR이라고 하는 고볼륨의 지속주 훈련만 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 적응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토마스 토글 박사님 그리고 사밀런 박사님의 UA팀 혹은 이런 엘리트 선수분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볼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자기 자신이 훈련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셨으면 그 훈련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해냈던 그리고 설계했던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시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또 뭐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또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전개적으로 난잡할 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POL 양극화 트레이닝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9주 정도 진행을 하였었을 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수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양극화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들,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 그 훈련 효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후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